안녕하세요. 오늘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람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 때문에 이혼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초기, 저는 제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동창으로 4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성실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고, 저에게도 늘 다정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큰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냈고, 심지어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초기부터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라며 저를 극진히 아껴주셨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따랐고,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친정 부모님과 똑같이 챙겨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맞이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 역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근처 산을 등반하거나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일이 바빠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라며 연락을 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없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물어보면 깜빡했어. 미안해. 라고만 했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휴대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샤워하러 가거나, 제가 알림이 와도 누구한테서 온 건지 확인해줘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편의점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응,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는 식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급히 "그래, 내일 보자"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으면 회사 동료야. 업무 얘기. 라고 답했지만 새벽 1시에 업무 얘기를 할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서도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카톡 왔어" 라고 불러줬을 텐데, 요즘 워낙 민감하게 굴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림 소리가 한 10번도 넘게 울리더군요. 궁금해서 화면을 슬쩍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영 과장이었습니다. 미영 과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런 이름의 사람은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카톡 내용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괜히 의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싸웠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재빨리 답장을 보내더군요. 이후 몇 주 동안 남편의 패턴을 지켜봤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었고, 저녁 식사 중에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몸단장을 정말 꼼꼼히 하더군요. 헤어 왁스도 바르고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왼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뭔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보니 둘이 커피숍에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뭔가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미영 과장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제가 헌신적으로 돌봐온 가정이 한순간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라고 물어보길래 다른 여자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라며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제가 어제 백화점에서 본 것을 얘기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업무로 만나기 시작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고 결국 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진심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함께 한 시간들은 뭐예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다시 시작해봐요. 한때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이가 아니냐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저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어머니라면 분명히 아들을 타이르고 가정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울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야,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참 착하다더라.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다니까. 나이도 어리고 예쁘다던데. 우리 아들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얘야, 내가 좀 더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나면 우리 집안은 더 편안해질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일로 가정을 깨뜨릴 필요가 있겠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예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새로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자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신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울면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짜증을 내시더군요. 에휴, 젊은 것이 왜 이렇게 고집이 새 현실을 받아들이라니까.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때부터 저의 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는데 그날 그 여자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를 대놓고 미영이 새 식구라고 부르며 각별히 챙기셨습니다. 미영아, 이것도 먹어봐. 미영이가 해준 음식 맛이 어떨까? 하면서 마치 오래된 가족인 것처럼 대하시더군요. 반면 저에게는 너는 이제 그만 가도 돼. 라든지 쫓겨날 예정인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굴욕감과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던 것도,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살이 쪘다며 기뻐하시던 것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아껴왔던 시부모님의 취향, 좋아하시는 음식들, 건강 상태까지 세세하게 챙겨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친척들에게 우리 새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애야. 예전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은 때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흘린 눈물의 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헌신했던 가정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가족들이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부족하게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변한 거야.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호소해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3일씩 음식 준비하고 어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런 것들은 다 잊으신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 좀 더 젊고 활기찬 사람이 우리 집에 필요한 거야. 너도 이해해야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디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집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사랑을 지켜보고 시댁에서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정말 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서명을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냥 빨리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결혼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한순간에 외부인 취급을 당하고 제가 진심으로 지켜왔던 가정을 마치 강제로 빼앗기듯 잃어버렸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다녔다면? 또 요리를 더 잘했다면? 또 더 상냥하게 굴었다면 달라졌을까? 라는 자책의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가? 라는 분노도 함께 올라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인간들이랑 헤어진 게 잘된 일이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라며 위로해주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상처가 아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배신이 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남편의 바람은 그래도 남자가 한순간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려고 하겠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상처가 언제 아물지,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5년간의 헌신이,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